안녕하세요. 아침마당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마당의 김수경입니다. 자, 202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로 광복 80년을 맞았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쓴 독립운동가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충남 태안 출신의 우은 문양목 지사가 올해 8월 12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해이기도 합니다. 예, 식민지가 된 조국을 위해 죽을 때까지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조명받지 못했던 네. 우은 문양목 지사. 광복 80주년인 2025년 이제 한 번 더 저희가 조명을 해봐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무려 20여 년간 문양목 지사를 알리기 위해 애쓴 분들을 저희가 오늘 어렵게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직접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동희 기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문양목 지사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대한신문 김동희 기자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신문흥 국장님. 태안군 최고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편집국장 신문웅입니다. 문양목 선생의 삶과 정신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수연 이사님. 네, 지난 10여 년 동안 한미를 오가면서 선생의 유해봉안의 길을 열어온 기념사업회 전 상임의사 이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최재학 작가님. 선생이 태어나고 또 청년기까지 자라나셨던 고향에서 같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선생님의 자취를 찾아서 선생님의 생애와 그리고 문양목 평전을 쓰고 있습니다. 최재학입니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분들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가수 금진아 씨, 방송인 이명무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게 뭔가 독립운동가 분들의 이야기 앞에서는 뭔가 좀 마음도 경건해지고 좀 제가 네. 후련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문양목 지사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좀 생소한데 오늘 우리 이게 최재학 우리 작가님께서 그 업적과 삶을 이렇게 평전으로 쓰셨다는 책을 한번 미리 받아봤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살펴봤는데 사진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생생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무언가 이 우리 독립운동가 문양목 지사님에 대해서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씨. 올해 이제 고국으로 귀환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환영의 마음,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충남 태안 출신의 독립운동가시라고 해서 더욱 반가운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문양목 지사님에 대해 너무나 궁금하고 이야기를 좀 빨리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취재하시느라 애쓴 우리 네 분과 오늘 진정성 있게 그리고 감사의 마음 담아서 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저희도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오늘 네 분이 모시기 전에 이분들이 예. 대전에 오시기 전에 특별히 들른 곳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신문웅 국장님 어디 들렀다 오셨어요? 태안에서 출발해서 네. 오기 전에 국립현충원에 들렸습니다. 우리 국외 애국지사묘역에 모셔져 있는 문양목 지사님께 참배하고 같이 왔습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네. 묘역이 아직도 좀 이렇게 초라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 안치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좀 그 화병꽂이도 없고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또 이수연 상임사님께서 또 손수 예쁜 꽃을 준비하셔가지고 네. 같이 김동희 국장하고 분양하고 참배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이 좀 잘 갖고 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예. 처음부터 뭔가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셔서 이 부분이 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제작진도 방송을 앞두고 지난 주말에 또 네. 직접 다녀왔다고 하는데 뭔가 좀 뭉클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네. 우은 문양국지사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애국지사이십니다. 근데 김동희 기자님, 이 독립 건국훈장 이게 좀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건국훈장이 5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1등급은 대한민국장, 2등급은 대통령장, 3등급은 독립장, 4등급은 애국장, 5등급이 애족장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대한민국장은 뭐 잘 아시다시피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김구 선생님, 김자진, 안중근, 윤봉길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까지 이렇게 추서를 받았고요. 예. 네.
이등급이 대통령장 같은 경우는 문양목 지사님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데 예. 그 당시 친일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스를 처단한 장인환 전명훈 의사님이 계십니다. 네. 그분을 비롯해서 그 태안 출신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던 옥파 이종희 선생님 그리고 박용만 지사님 등의 독립운동가들이 서훈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건국 훈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문양목 지사께서는 독립장 받으신 독립장은 어떤 분들과 함께 또 받으셨나요? 문양목 지사님께서는 1995년에 이제 독립장을 받으셨는데요. 네. 3등급입니다. 네. 3등급인데 이제 그 문 지사님하고 같이 대동보국회를 만드셨던 백일규 지사를 비롯해서 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도 독립장을 받으셨고요. 네. 그 헤이그 특사였던 이준 열사도 독립장을 받으셨습니다. 네. 아니 윤동주 시인 하시면은 저희가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다 잘 알고 계시는 시인이시고 또 너무 사랑하는 그 시를 다 갖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과 함께 이 독립장을 받으셨던 분이 바로 문양목 지사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왜 이 문양목 지사님은 국내에서 이렇게 많이 안 알려지셨던 걸까요? 이수연 이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양목 선생은 조국을 가슴에 품은 별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주 이민 초기에는 학술 연구가 미진하고 또 자료도 많이 부족해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문양목 선생이 1905년 미국에 건너가신 이후에 한 번도 고국 땅을 밟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사실 그 여행을 가도 아무리 재밌어도요. 집이 그립고 특히나 그렇죠. 또 해외 여행 갔을 때, 예. 네, 우리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근데 1905년 이후로 고국에 돌아오시지 못하셨다라는 게 그 마음이 너무나 그리움이 사무치셨을 것 같고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제작 작가님, 저희가 문양목 지사님의 그 호가 우운이잖아요. 네, 우운은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 선생님은 자기 조상 중에서 뭐 외국에 나가 있었으니까 특히 문익점 고려말 목화시를 수입한 네. 그 삼오당 문익점을 많이 존경했다고 그래요. 그 막내 아들 원래함에 의하면 그래서 그분이 자기 호를 자기 조상의 호를 음차해서 그래서 우운 떠 있는 구름이긴 한데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당 선생과 같이 그렇게 그 호를 이어받았다고 그런 소리를 그런 말을 그 셋째 아들이 전해왔습니다. 예. 근심이 많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나라가 어지러운 시기니까 나라 네. 걱정 음. 또 조상들로부터 선조들로부터 많은 지식을 전수받아야 할 텐데 그걸 못 받은 근심. 또 하나 내 스스로도 그런 것을 펴서 우리 후손들이나 집안들한테 전파하지 못한 그런 근심. 그런 것들이 항상 머릿속에 차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그 사무당의 그 호거든요. 사무당 문익점의 호거든요. 네.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건국 훈장까지 받으셨는데 사실 많이 알려진 것이 없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네.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심원웅 국장님 왜 이렇게 많이 업적이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문양목 선생님은 저희들이 그 해외 취재에서 확인한 걸로는 정말 미주 독립운동사에 혁혁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 본인 스스로 드러내는 일을 보다는 숨어서 그리고 책임지는 역할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건국훈장 독립장 받으시고 예. 2004년도 6월에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제 본처에서 매달 이달의 그렇죠. 독립운동가 네, 네. 선정하는데요. 2004년도에 선정됐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문양목이라는 애국지사가 이제 우리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지역사회에서는 그래서 2005년도에 종친들, 남평문 시들 종친들 모여서 문양목 선생 추모 사업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지역에서도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한 평가 또 이분에 대한 그 얘기들이 이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네. 그에 이제 우리 최 작사님께서 이분의 평전을 이렇게 작성을 하셨습니다. 예. 아마 이 기록이 없었다면 아마 문양옥 선생님은 아마 역사 속에 사실은 사라져가는 인물이었을 텐데 아마 네. 우리 최재학 작가님의 이런 정말 심세한 그리고 세세한 자세한 부분 미국까지 가서 이런 부분 취재를 안 했다라면 사실은 기록이 네. 없었을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미국에 가서 한번 이렇게 선생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예. 아쉬운 것인지 사실 미국에서 획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우리 아까 말씀하신 스티븐스 남살 사건의 전명훈 열사 두 분의 그 변호를 네. 이승만 당시 이제 유학생이 맡았다가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 뭐 이런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역할을 우리 문양목 선생님께서 그 두 분의 석방투쟁 변호사 합의 마련, 변호사 구하는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했는데 네.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 해방정국에 네.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이 문양목 선생이 부각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너무 부각되면 이승만 대통령의 뭔가가 공과가 가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분이 없지 않을까 이런 네. 저희들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루신 업적들은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가 짧게나마 문양목 지사의 활동들을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의 일대기라고 해야 네. 될까요? 저희가 짧은 영상으로 이걸 다 담기에도 너무나 부족할 정도로 네.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은 문양목 지사는 태안에서 나고 자랐는데 어떻게 2억 마일리 떨어진 미국 하와이까지 가게 되었을까? 그 시작이 좀 궁금한데요. 최작 작가님, 어떻게 처음에 하와이로 가시게 된 겁니까? 예, 문양목 선생님은 동학난에 참여했다가 실패하고 인천으로 피신하십니다. 한문 선생을 하시면서 신지식인들을 만나서 그 서구에 대한 그런 사상을 많이 알아듣고 또 많이 동경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그러다가 1905년 을사늑약에 의해서 더 이상 국내의 활동이 어려울 것을 느낀 선생이 네. 하와이 가는 이민선의 그런 그 정보를 얻고 마지막 이민선, 마지막 배 콥티코라고 그 배를 타고 하와이로 출발하십니다. 네. 7살 난 여식이 있었어요. 부인은 사별하고 그래서 여식을 고향에 있는 형님한테 부탁하고 홀월단신 하와이로 출발하십니다. 아, 그랬군요. 그간의 평생 노동자로 생활하셨는데 참 영어도 모르는 그곳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딸을 이렇게 맡기고 이민을 이제 가신 거잖아요. 그 이민인 노동자분들이 그렇게 해외로 나가시면서 참 열심히 일을 좀 많이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그런 좀 생각들을 많이 갖고 가셨을 텐데 방금 전 영상으로 좀 보니까 그 노동 그 환경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실제 그 생활은 좀 어떠셨는지, 그곳에서의 생활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출발하실 적에는 상하의 나라로 알았거든요. 파라다이스만 있는 걸로. 그게 가보니까 현실은 너무나 삭막했어요. 네. 10시간 노동에 그리고 주월 18불. 그런데 사탕수수만 본토에서 호놀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근 섬에 다니면서 개간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뜨거운 떼약볕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은 당시 동서개발주식회에서 회사에서 100불씩 그 대출해 준 것을 갚고 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로 바로 건너가셨습니다. 의지가 굳으셨던가 봐요. 네. 다른 분들은 감히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때까지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간 분들은 약 1,5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전혀 그 미국 그런 그 생활도 또 뭐 언어도 생소한 미국으로 자기는 진출하신 거죠. 아니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고국으로 되돌아오지 예. 않고 샌프란시스코로 옮기면서 생활한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김동희 기자님께서도 취재를 좀 하셨잖아요. 네. 미국에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면서 생계를 쭉 이어가신 거예요? 저도 사실은 문양목 지사께서 이제 독립운동을 신앙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셨다는 얘기만 이렇게 책으로만 봤지 네. 실제로 어떻게 사셨는지 저희가 잘 몰랐잖아요. 예. 이제 2016년도에 가서 그 선생이 그 셋째 아들 윌리엄 문을 만나서 이제 실제로 들어보니 미국에서 생활은 가정사는 정말 더 힘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들었고요. 실제로 그분이 거기서 이제 한약방도 운영을 하셨고 청소업체 클리닝샵 예. 이런 것도 하셨고 농장에서 또 굳은 일까지 또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사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평생을 일을 하면서 노동자로 살아오시면서 그 모으는 돈, 사실 생활비도 빠듯했을 것 같은데 같아요. 이것을 조국 독립 지원에는 정말 아끼시지 않았다는 것이 뭐 감히 저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 그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이주를 하시고 나서는 작가님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던 걸까요? 고국에서 이 문양목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 접주를 하다가 동학 접주를 하다가 도망온 사람, 피신해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그분들과 같이 대동 보국회라고는 국권 회복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이 그 회장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대동 공보의 발행인으로 활동하시면서 낮에는 주로 노동을 하셨죠. 그리고 이 밤이면은 교포들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원고를 작성해서 이 주간지인데 이 대동 공보를 발행하고 그런 일들을 이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그 미국 생활은 네. 사실은 엄청나게 힘들었기 때문에 초창기는 이렇게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서
두부를 한 무를 산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반무밖에 못 샀다. 예,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예, 그렇게 가슴이 너무 비참한 생활하시면 살았는데 예, 당시에 있었던 더 큰 단체는 안창호 선생님이 공립협회였는데 이 공립협회는 비교적 단체가 한 700~800명이 됐었어요. 선생님이 보국회는 150여 명이었고 그렇지만서도 이 독립운동을 하는 국권회복단체로서는 쌍벽을 이뤘습니다. 예, 그리고 여타 그런 그 단체들이 네. 동아리 단체처럼 작은 단체들이 한 20여 개가 있었어요. 미국과 하와이에. 예, 그런 시절입니다. 예. 네.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네. 그 시대에 미국에 계셨다는 게 네. 또 그 시절에 큰 협회를 양대 산맥을 이뤘다는 게 참 네, 놀랍네요. 신기하기도 한데 네. 그거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처음에는? 문양목 선생님은 대동보국회를 하셨고 예. 네. 안창호 선생님은 공립협회를 했는데 예. 공립협회를 하시면서 물론 회장은 초기 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그런 그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가 스티븐스 사건을 기해서 서로 만났다가 그 뒤에 스티븐스 사건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분립돼서는 안 되겠다. 모든 단체를 규합하자. 예. 그래서 한 단체로 만들었습니다. 그 만드는 원동력이 된 분이 안창호 선생님이고 네. 나중에 그 단체가 대한인 국민의 북미 총회라고는 미국 최대의 독립 단체인데 외국에도 이 5개의 국가에 네. 그 지부를 뒀어요. 네. 예, 예. 그래서 대한인 국민의 중앙 총회를 설립하고 안창호 선생님을 거기에 총회장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런 관계가 김동희 기자님, 아까 그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동공보라는 신문도 발행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역할이 아주 컸을 것 같습니다. 그 대동공보를 발행했던 데가 대동공보사인데 네. 대동공보사 사장 겸 발행인을 역임하신 분이 문양목 지사입니다. 네. 거기서 뭐 주필로도 활동하시면서 뭐 기사도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신한민보라고 신한민보 또 주필로도 활동을 또 하셨고요. 그게 신문도 발행해 가면서 국권 회복 운동을 펼치셨죠. 예. 네. 거기에다가 한글 학교도 하셨다는 그건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일까요? 1919년 예. 저희가 3.1운동이 벌어졌잖아요. 그 네. 이후에 미국의 그 멘티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1호 한글 학교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그 한인 아동들에게 또, 네, 네. 예, 또 교육을 하신 분입니다. 네. 네. 이수연 이사님은 예. 이 문양목 지사님 생애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인상에 남으세요? 네,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스티븐 사건을 배후에서 기획 조정하신 분이 문양목 선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티븐 사건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일제 식민지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린 예.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획 조정을 했고 또 장인환 전명훈 의사의 석방 운동을 위해서 재판 전담위원을 역임하시고 또 독립 자금을 모금해서 아주 석방 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그때 모금한 금액이 한 7,390달러가 네. 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도 군민 성금 모금 운동을 기념사업에서 주관해 가지고 8천만 원 목표로 해서 그 목표 이상을 달성한 바도 있습니다. 네. 예, 또 예.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것은 동포 사회의 대동 단결을 촉구하신 분이 우리 문양목 선생이다. 예. 우죽순처럼 많은 한 30여 개도 넘는 한인 단체를 하나로 규합해서 대동보국회와 대한인 국민회를 설립을 해서 네. 선생님께서는 총무도 하셨고 네. 2대 총회장도 이렇게 맡았던 네. 그런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한 것이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스티븐 저격 사건 그 미국에서도 좀 많이 놀랬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굉장히 큰 방향을 좀 불러 일으켰을 것 같은데 미국의 현지에서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최작 작가님이 짧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저기 스티븐스는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일본 총독부의 추천으로 이 고종 황제, 당시 우리 황제죠. 황제의 애교 고문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08년
3월 21일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네.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조선인은 도저히 독립 의지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나라다. 아이고. 따라서 조선인들은 네. 일본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을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호응한다. 네. 그런 기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사를 본 우리 교포들이 네. 그날 밤에 전부 모였어요. 어디로 모였냐면 한국인 교회가 있습니다. 대도교회라고. 네. 그 교회의 두 양 그 세력들이 양 그 단체들이 전부 모여서 수구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티븐스를 징치할 그런 그 대표자 네 분을 선정해서 네. 선생님이 네 분을 끌고 네. 그가 묵고 있는 페어먼트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 로비에서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경론 끝에 결국에 뭐 불상사까지 일어나고 예.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가 탈출할 것을 미리 알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장인환 전명은 두 의사가 숨어 있다가 그가 나타나자 저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음. 우리 문양목 선생님께서 재판 전권 우연 그리고 재판 비용을 받는 재정 우연을 맡으셨어요. 이 작가님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예. 문양목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평전을 쓰게 되셨는지 저는 그 계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문양목 선생님이 저희 고향에서 태어나셨다고는 하는데 네. 예. 어렸을 적에 전설처럼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훌륭한 분이 우리 고장에 있었다. 그런 말만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퇴직을 하고 향토사를 쓸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향토사를 쓰다 보니까 조사하다 보니까 문양목 선생님을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 향토사 자료에 문양목 선생님에 대한 약간의 자료를 거기다가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무언가가 섭섭하고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예. 우리 고장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전혀 알려지지 않았으니 이것을 더 조사해서 네. 좀 집대성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자료 같은 거 책 쓰시 지금도 책이 이게 적은 분량이 아닌데 네. 자료 모으시는데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군에서 활동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문양목 선생님이 지금 그 공부하기가 힘들었던 게 문양목 선생님이 국내 자료가 전무했습니다. 예. 네. 또 고향에도 이 양반이 그 30세까지 사셨는데 네. 24세 요때까지 고향에서만 사셨고 나머지 한 10여 년 가차이는 인천에 사셨어요. 네. 그래서 그 청년 이절까지의 그런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설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그 들어오는 얘기들 뿐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자료를 찾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중앙국립도서관에서 그런 그 문양목 선생님에 관한 자료, 즉 문양목 선생님이 발행한 두 가지의 신문, 예, 문양목 선생님이 1년 동안 대동 보국회 회장을 하면서 이제 대동 공보를 1년 동안 발행을 했고 네. 다시 또 신한민보 발행일을 맡으면서 예. 거기에다가 많은 것을 이렇게 투고를 했습니다. 그 60여 편의 논설과 애국시를 썼거든요. 네. 그런 걸 전부 발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와이에서도 예. 많은 일을 했어요. 하와이에 국민보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시를 많이 쓰고 거기에다가 또 논설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거 또 우리 이승만 박사가 그때 당시에 하와이에서 태평양 잡지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도 그 자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이제 이 책을 쓰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예. 애를 많이 쓰셨겠어요. 정말 안 찾아보신 자료가 없이 네. 샅샅이 정말 뒤지셨다는 뜻인데. 예. 네. 우리 이수연 이사님께서도 이 문양목 지사 유해 봉환 과정에서 정말 많은 애를 쓰셨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여기서 가장 많이 다녀오신 분이라고 또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문양목 지사님은 언제 접하게 되셨어요? 방금 우리 최재학 작가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 평전을 읽고 제가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보훈 가족이에요. 그래서 보훈 이념이 어려서부터 아마 싹이 텄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공직에 있을 때는 아까 말씀 주신 그 유관순상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에 우리 문양목 선생의 훌륭한 면모를 예. 이 평전을 통해서 깊은 감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고국으로 꼭 모셔야겠다 이런 마음까지 가져가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유족분들도 계시고 이게 유족의 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인데 네. 유족분들은 좀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문양목 선생님이 삼남 일녀를 두셨는데 처음에 따님인 한나 여사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님마저 고국에 가시면 우리는 기댈 언덕이 없어진다. 그런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문양목 선생께서 유언이 내가 죽으면은 고국의 뼈를 묻어달라는 이런 유언이 있었어요. 예. 그런 유언에 따라서 네. 저희가 가족들을 설득해서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제가 들은 게 맞는 거죠. 이 한국에서는 딸이 한 분 계셨는데 30대 초반에 미국으로 넘어가셔서 그럼 새로운 또 미국에서의 가정을 꾸리시게 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에 외동딸을 낳고 네. 산후조리를 무대에서 본부인이 사망을 하셨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네. 재혼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삼남 일녀를 두신 겁니다. 네. 자, 이 지역에서는 건국 훈장 추서나 평전 기념 사활동으로 이 문양목 지사의 존재를 서서히 알리고 있는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또 저는 예. 기자분들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이 김동희 기자님 어떻게 해서 이 문양목 지사를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저희가 이 기획 취재를 계획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양 사업에는 여야나 그 좌우나 이런 진영 윤리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2015년 저희가 2016년도에 이제 미국에 갔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2015년 12월에 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양목 선생님의 생가지 정비 사업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양 사업에 제동이 걸린 거죠. 예.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분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때 이제 그 만난 게 제가 요 이제 문양목 평전이거든요. 예, 예. 요거를 이제 구해서 이제 읽기 시작했고 이런 대단하신 분이 태안에서 출생한 애국지사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선양 사업에 조금 활기를 좀 불어 넣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예. 기획을 하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 보니까 문양목 지사께서는 샌프란시스코와 세크라멘토 등의 미국 서부 지역에서 이제 네네. 독립운동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자료도 그럼 직접 가셔서 취재를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 보니까 여기 네. 최재학 작가님께서 네. 이 문양편 맨 뒤쪽에 네.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가족들 전화번호. 예, 네. 저희가 만났던 윌리엄 문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획 취재 과정에서 이제 접촉을 하면서 이분이 아직 이제 살아 계시다는 걸 알았고 사전에 접촉을 하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2016년도에 이제 날아가서 그분을 네. 이제 만나게 된 거죠. 네. 만나서 이제 그분으로부터 이제 문양목 지사님의 살아 예. 생전 그 행적도 이제 듣게 됐고 그 들은 얘기를 저희가 이제 또 저희 신문에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태양군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방 이게 그 유해봉안이 될 줄 알고 네. 저희도 이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네. 뭐 지방선거다 뭐 이렇게 끼다 보니까 예. 저도 이렇게 10년 정도까지 이렇게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유족을 만난 게 그럼 2016년이 처음으로 가시고 처음으로 만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어.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얼마나 예상하셨는데 이렇게까지 길어질 2016년도에 우리 김동희 기자하고 저하고 금방 말씀한 대로 네. 사실은 주소 하나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또 그때
우리 상임사님께서 미국에 이제 계셨을 때 맺어준 그 한인의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직접 가이드도 해주고 사실 뭐 저희들이 언어적 소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네. 가이드를 한인 회장님께서 직접 운전하고 사실 6시간 달려서 묘지도 가보고 윌리엄 문 어르신도 뵙고 그 당시에 93세셨거든요. 예. 그리고 그분의 이제 사모님도 92세 이렇게 아주 고령의 분들이었어요. 네네. 거기서 저희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브라운문 그 바로 밑 이제 아들 네. 예. 그분을 또 만났어요. 네. 그때가 2016년도인데 이번에 이제 귀환하셨을 때 같이 오셨었는데 유족 네. 대표로 그분을 만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주. 그럼 제가 조금 이쯤에서 우리 국장님과 기자님이 나오셨는데 태안신문의 자랑을 좀 안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 지역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 태안신문은요, 정말 국민분들 사이에서 슈퍼맨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1990년에 창간을 한 1세대 여러분들 지역 신문인데요. 상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 뭔가 남다른 지역 사랑과 애착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움직이고 계시는데요. 네. 다른 지역 언론연대 최우수 보도 기자상과 우와. 뭐 특종상 그리고 송건호 풀뿌리 언론상 등 정말 다양한 수상 기록들도 갖고 계십니다. 뭔가 작지만 강하다. 근데 뭔가 이렇게 취재하시면서 이렇게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우리 기자님 김동희 기자님 많으셨을 것 예. 같아요.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또 기자님만의 애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어려웠던 것보다 조금 서운한 말씀을 좀 드리면 예. 네. 이 그 문양무 지사를 그 모셔오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 관심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네. 함께 역량을 모아서 그 문양무 지사를 미국에서 모셔오는 일에 좀 힘을 합쳤다면 네. 이렇게 길게 걸리지 이게 않았을 걸리지는 텐데.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이 조금 서운하고 이게 마치 몇몇 사람한테 주어진 어떤 과제처럼 돼버려서 네. 그게 조금 되돌아보면 좀 서운한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서운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예. 하셨다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재 과정도 어려웠지만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유해 봉환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도 어려웠다고 하는데 우리 이수연 이사님 어떤 어려움들이 그 안에 좀 있었나요? 예, 유해 봉환 난관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가족 동의 받는 것이 가장 힘들었고요. 네.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 주법상 손자 세대 이후는 유해 봉환할 권한이 없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막막해진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법원의 청원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의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청원 승소 판결을 네. 이끌어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중간에 이제 코로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직접 대면 접촉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줌 미팅을 한다든지 예.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아주 총동원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예. 아니 이 유해 봉환을 하는 데 있어서 국내로 들여오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아드님이 계실 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진척이 잘 안 돼서 아드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손주 단계로 예. 넘어오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법원으로까지 복잡해졌군요. 복잡해진 상황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걸 법적 절차를 승인받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 사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이제 법률자문 최홍일 변호사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또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제가 한번 이 유해 봉환 진행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당신도 한번 좋은 일 한번 해볼 수 없겠느냐. 네. 그런 제안을 드렸더니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 네. 예. 문양목 지사님께서도 스티븐 사건에서 영국인 변호사 무료 변론을 주선을 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1세기가 지난 지금의 예. 최홍일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해서 이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는 데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렇군요. 예. 다행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문양목 지사의 국내의 이 송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법률적인 문제를 네. 해결해 주셨던 이 변호사님을 태안신문에서 직접 인터뷰를 하신 영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요? 최홍일 변호사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무료 변론에 임하셨는지 인터뷰로 듣고 오시죠. 그분도 독립운동을 자기가 이득 얻으려고 한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시간 들이시고 문양목 선생님도 자기 돈 들이셔서 희생하면서 하셨는데 그럼 제가 왜 그거를 못하나? 뭐 이거 제가 뭐 한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생업을 포기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제가 왜 못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1번이. 두 번째가 우리 애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독립운동가 선생님들이 저렇게 희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를 모른다고 하면 그 다음 우리나라가 힘들어졌을 때 누가 나서서 또 저런 희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애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게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게 목표가 아니고 아이들이 단 한 명이라도 오더라도 그 아이들이 이런 분이 계셨고 이런 희생을 하셨고 이런 인생을 사셨고 그것이 우리 역사다라는 거를, 그리고 그런 분이 어떠한 대접을 받으면서 환송식을 받으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신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3.1절에 그 태극기 그리고 태극기 휘두르면서 즐거워하고 이게 아니고 그렇게 배운 것들을 실제로 역사가 여기 있고 그 역사를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가 제 목표였고. 예, 진짜. 아니 무료 변론 결심하시기에 네. 굉장히 고민하시고 큰 결심을 하셨겠다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 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고 아이들도 꼭 알아야 한다 네. 이런 말씀까지 좀 마음을 울리는 우리 최영일 변호사의 네.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기자님이 이제 취재하시면서 만나보신 거잖아요. 김동희 기자님 어떠셨어요? 최홍일 변호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옆에 그 어린아이가 한 명 아까도 아이 얘기하시던데 계속 붙어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누구냐 네. 했더니 누구냐? 아들이다. 아, 친아들을 데리고 다녔군요. 유해 봉황할 때부터 그 유해 인도받고 뭐 한국까지 왔었거든요. 여기 예. 네. 현충원까지 와서 그 저기 안장식까지 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계속 이렇게 옆에 예.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네. 왜요? 왜요? 저도 물어봤죠. 그래서 네. 아까 그 말씀 그 변호사가 했듯이 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가 환영받으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 아, 이런 신념이 또 있더라고요. 진짜 훌륭하시네요. 요번에 저희가 그 미국에서 추모제를 2번을 했거든요. 예. 원래 보통은 추모제 한 번 하고 이렇게 모셔오잖아요. 예, 예. 근데 세카라멘토하고 그 샌프란시스코하고 2번을 했어요. 그 2번 한 이유도 이제 최영일 변호사가 주도를 했는데 네. 예. 그것도 모두 아이들 교육 때문에 네. 이제 아.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분은 한인의 한글 학교가 있거든요. 네. 그 한글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네. 먼저 이제 문양모 선생님을 위한 교재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다시 선생님들이 그 후세 아이들한테 또 교육을 시키고 예, 그래서 예. 이 문양모 선생님에 대해서 알리는 운동을 계속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뮤지컬 공연도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데요. 뮤지컬 공연을 아, 네네. 기획하고 계신가요, 진짜로? 그 뮤지컬도 예. 지금 만들 계획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한국에 왔을 때도 그 서울에서 뮤지컬 공연이 한 번 있었거든요. 예, 예. 거기도 참석해서 그것도 관람을 또 하셨었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이 최영일 변호사 말고도 지금 세크라멘토 한인회나 그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에서는 그 파크뷰 묘지에 그 문양목 지사님 묻혀있던 그 묘비가 있거든요. 예. 그 묘비를 갖다 이제 금장을 입혀가지고 네. 그걸 갖다 한인회 회관에 놓는다거나 흉상을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 예. 그렇게 흉상 제작까지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서 그 정말 한인회 분들이 애국지사를 대하는 남다른 자세를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예.
이수연 이사님, 그 예. 김동희 기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문양목 지사도 무료 변론을 위해서 애쓰셨고 또 이 최웅일 최웅일 변호사도 변호사도, 선의로 또 무료 변론을 또 하셨고 이런 그 좋은 선의의 마음들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 한편으로는 너무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현장에서 함께 하셨을 때는 그 감동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양목 선생 유해봉환 청원 접수서부터 요게 승인 판결을 이르기까지 1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그렇군요. 이게 최단시간에 된 겁니다. 네. 그만큼 최웅일 변호사가 쏟은 열정이 대단했거든요. 각 주의 케이스를 전부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또 한인회와 협조를 해서 1000여 명에 이르는 서명 운동까지 전개를 해서 예. 그것을 청원서에 같이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한 열정을 쏟은 그 변호사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법원의 결정이 났고 이제 유해를 봉환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 이 부분에서도 이수연 이사께서도 함께 하셨을 텐데 그 과정들을 좀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어떠세요? 제가 최초로 유해봉환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어쨌든 평전을 읽고 감명을 받은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미국에 건너가서 동의에서부터 법원 청원 승소 판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런 난관을 헤쳐가면서 하기가 너무나도 좀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회와 변호사, 현직 동포사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네. 화면상으로 파묘하고 있는 그 날인 것 같은데요. 유해 봉환을 위해서 파묘하는 예. 그 장면인 것 같은데요. 저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저기에서 이날 현장에 가신 분들이 이렇게 또 촬영을 해서 주신 거라면서요, 이사님? 저 부분은 캘리포니아 주 법상의 파묘 화장을 직접 관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네. 변호사를 통해서 묘지 관리사무소 측에 예.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줄 것을 미리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요. 여러 가지 기록 관리는 변호사를 통해서 잘했다고 저는 네. 봅니다. 네. 직접 가서 봤으면 더 좋았겠지만 예. 또 이제 그 지역의 법률상 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화면으로라도. 이렇게 예. 볼 수 있어서 저희가 너무 감격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문훈 국장님 그 동안에 그렇다면은 이 국외 안장 독립 유공자 유해 봉환을 위한 사업이 이제 꾸준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을지 알 수 있을까요? 국가보훈부에 따르면요, 예. 사실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엔 사업은 1946년에 백범 김구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진행이 되어 왔고요. 올해는 광복 80주년, 그러니까 120년 만에 우리 문양목 지사를 위한 5분의 문 지사님까지는 6분이죠. 네, 6분 이외가 지금 국립현충원에 지금 대전 현충원에 안장돼 있고요. 그래서 총 155분의 기계가 지금 이렇게 안장된 거를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문양목 지사님이신 건데 지금은 이제 또 돌아가셨지만 기자님들이 취재를 다니셨을 때 그때 이제 아드님과 직접 또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김동희 기자님 어떤 이야기가 그 인터뷰 중에 좀 기억에 남으세요? 그 윌리엄 문 그분은 이제 평생을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라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거기 레딩이라는 지역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마취과 의사를 또 하고 계셨었어요. 네. 근데 그분은 이제 전혀 한국어는 전혀 못 하시는 예,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인터뷰하는 동안 동학운동, 네. 독립운동 네. 이 발음만큼은 정말 한국인만큼 또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쓴 아버님께 늘 동학운동, 독립운동에 대해서 그렇죠. 아주 익숙하게 많이 들으셨다는 네. 얘기가 되겠죠. 그게 아무래도 문양복 지사께서 네. 그 뭐 독립운동뿐만 아니고 그 가정교육에도 좀 엄격하지 않았나 했던 그 방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문양목 지사의 미국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저희가 또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양목 선생님은 단지 샌프란시스코에 국한된 인물이 아닙니다. 미 서부 전체 한인 사회의 독립운동 뿌리 같은 존재죠. 이번 행사는 그 정신을 다시 꺼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고 당신이 잠든 밤에 혼자서 기도했어요. 이제는 지나버린 시간이지만 가슴에 별빛처럼 남아있겠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So I know that my grandfather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He was a patriot. He dedicated his entire life to the liberation of Korea, both while in Korea and then as he came to America, he never gave up his fight to gain Korean independence. Not only a family obligation, it almost feels like a sacred obligation to return him after all these years. And that's the way we're looking at it. 어릴 때 할머니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했던 문양목 선생님 이야기를 이번에 처음 들었죠.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에도 그분들이 발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뿌리를 찾는 기분이었어요. 예, 이렇게 당일의 영상을 또 보니까 또 저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조금 더 이 뭉클하고 울컥함이 느껴지는데 우리 네 분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최작 작가님, 이 영상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또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가끔씩 보긴 보는데 볼 때마다 또 새롭고 더 감동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저는 문양복 선생님 특히 그 이름만 들어도 때로는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고 이분이 어떻게 사셨을까? 평생을 38년 동안 미국 생활, 18년간의 미혼 혼자 사는 그런 그 독신 생활. 네. 그 세월을 사시면서 7살 먹은 딸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모든 독립운동가의 지도자들은 고국을 많이 왕래했습니다. 문양목 선생님만 한 번도 오시지 못했습니다. 그 서름이 어땠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것도 이게 그 뇌졸중이 재발돼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한을 품고 한을 깊이 안고 돌아가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못 하셨는데 그 고국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분은 아들 셋을 전부 천역, 지역, 인역, 혁자 돌림인데 천지인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출생할 때마다 고국 자기네들 집안에 그 족보에다가 등재를 했습니다. 이름으로. 그런 분입니다. 예. 우리 이수연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올해 8월 8일 유해를 저희들이 이제 직접 인수를 했거든요. 네. 공동묘지 가서 변호사와 함께 인수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가슴에 정말 가슴 벅찬 그런 눈물이 흘렀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120년 만에 이 기여한이 우리 민족에게 아주 크나큰 울림을 던져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신문은 국장님도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아까 파묘하는 영상을 보니까 2016년도에 미국 현지 그 공동묘지 갔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그 주변에 또 벅차 오르시는 또 감정이 왜 그러냐면 있으신가 봐요. 주변에 일본인 묘지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 묘지들은 아주 컸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묘비가 아니라 한 2m, 3m 그 사이 한 구탱이에 선생님 묘지가 평지안으로 있더라고요. 예. 너무 가슴이 슬펐어요. 음. 그리고 또 그마저 또 사모님은 저쪽 구탱에 묘도 없이 그냥 바닥만 이렇게 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국내에 이제 다시 국립현충원에 와서 이제 본부인하고 세 분이 같이 모셔져 예.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하신 만큼 예우를 받고 또 우리가 그분을 선양하고 그분의 그 가치를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봐서는 좀 우리 선양 사업이 좀 더 꾸준하게 이해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이 문양목 지사의 그간의 업적들을 저희가 예.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이번을 계기로 인해서 이 문양목 지사의 업적과 애국 애족 정신이 좀 널리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 네 분이 예.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문양목 지사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리고 이제 유해를 봉안하고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이 최종 목적이 뭘까 저는 이게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국장님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적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120년 만에 이제 고구로 돌아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유해가 이제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됐으니까 국가가 그에 맞는 예우에 맞는 이렇게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대우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역에서는 지금 이제 문양목 선생님 사당이 이제 건립이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최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당에 주차장도 좋고 또 주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선양 사업을 해야 될 그 공간들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맞춰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문양목 선생을 기릴 수 있는 문양목 뭐 애국상이라든지 사생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국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그 전체적인 그 틀거리들이 예. 지금 현재는 선양 사업회가 있는데요. 네. 거기 중심으로 또 지역에서 아까 같이 협력해서 좀 이것들이 또 사실은 기관에 비해서 또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김동희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제 여기 계신 최재학 선생님의 문양목 평전이 없었다면 이세훈 부군 선생님의 유족 설득이 없었다면 그리고 저희 최영일 변호사의 무료 변론이 없었다면 그리고 저희 태안신문의 어떤 지속적인 보도가 없었다면 예. 이 어느 한 가지라도 없었다면 과연 고국에 묻히고 싶다는 선생의 바람이 이루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축제를 다 끝낸 기분입니다. 이제는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선양 사업에 조금 더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그동안 해왔던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게으름 피지 않고 열심히 한번 뛰어볼 생각입니다. 네. 예.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광복 80주년을 올해가 지나고 나도 아마 이 사업들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될 텐데 네. 이렇게 또 의미 있는 인물을 오늘 저희가 소개할 수 있게 해주심이 또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귀한 이후의 과제들 역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좀 이것저것 챙겨야 될 것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기념 사업회를 좀 이끌어 오신 이수연 이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앞으로 좀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주로 활동을 하신 분이 고국에 왔다고 해서 캘리포니아의 흔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리들리라는 도시에 현재 애국지사 12사람의 비석이 있습니다. 그중에 장인환 전명훈 비석이 있는데 네. 우리 문양목 선생님 비석이 거기에 있어야 되겠다. 네. 예. 이런 부분을 최홍일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네. 또 캘리포니아 주가 문양목 데이를 선포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주의회와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는 네. 채널을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 유해 봉안도 어려웠었지만 그렇죠. 그 봉안 예. 이후에 관리 그리고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미래 세대까지 이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이 오랫동안 기려지고 또 기억되기를 저희가 바라봅니다. 예. 오늘 네 분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용문 씨, 윤아 씨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침마당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rowing hands in the air, it's the same old story. Town after town, and sometimes life feels like a merry-go-round. Whoa!